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분당에서 4층 규모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저희는 인연을 만났죠. 어느 봄날 저녁 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승낙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기뻐하셨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호텔 고급 식당이었어요. 테이블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여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찰싹. 예비 남편의 뺨이 돌아갔어요.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어떻게 몰래 결혼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이 정도까지 바닥이었니?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뺨을 감싼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다시 예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겠어. 꼭 지켜볼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자는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스토커예요. 저한테 집착하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예비 신랑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았죠.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사과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아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예비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떨어진 복도 끝으로 그를 끌고 갔어요. 진짜 스토커가 맞아? 거짓말 아니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저 여자 의대 시절부터 나 쫓아다녔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 저 여자 연락처조차 몰라. 그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 괴롭혔던 거야. 믿어줘. 저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럼 삼자대면 하자. 그 여자 불러서 내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 여자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해. 왜 내가 그런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또 고통받아야 해? 남자친구 턱선에 힘이 들어갔어요. 진짜 불쾌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만약 이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면 우린 끝이야. 우리 관계도 결혼도 전부 끝나는 거야. 알지? 거짓말 아니야, 소윤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이야. 우리는 로비로 돌아왔어요. 양가 부모님이 어색하게 서 계셨습니다. 서윤 양, 정말 미안해요. 우리 민준이가 고생이 많았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말끝이 흐려졌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올랐어요. 조수석에 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입을 여셨죠. 서윤아, 뭔가 수상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백미러로 저를 보셨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해도 늦지 않아. 서윤아, 네 남자친구 뭔가 수상해. 스토커? 스토커가 저런다고? 난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아보고 결혼 진행하는 게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리고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진짜 스토커라면 우리가 아닌 나를 버리고 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어제 일 정말 미안해. 네가 놀랐을 텐데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윤아, 나 정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친구 수진이었어요. 그 친구도 예비 남편과 같은 의대를 나왔죠.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갑자기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무슨 일인데? 내 남자친구 민준이 너랑 같은 의대 나왔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수소문해 줄 수 있어? 민준 오빠?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의대 시절에 어땠는지. 특히 여자 관계 같은 거. 알았어. 알아볼게. 시간 좀 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알아봤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 오빠 의대 시절에 성적도 엄청 우수했대. 외모도 잘생겨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진짜 많았다더라. 고백하는 애들도 여럿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좀 심했대.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오빠 괴롭혔다고 하더라. 거절해도 계속 따라다니고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그랬대. 캠퍼스에서 꽤 유명했다던데? 별명이 강민준 미친년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알아보려는 거 맞지? 스토커 같은 거. 그때 민준 오빠 진짜 고생했대. 그거 말고는 여자 관계 깨끗했어. 대학 때 연애도 안 했고 공부만 했대. 다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예비 남편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스토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우리를 버리고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예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윤아, 만날 수 있을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어디서?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예비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서윤아, 이것 봐.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대 3학년 시절 그 여학생의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서 직인이 천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집까지 따라왔어. 강의실 앞에서 매일 기다렸고, 내가 무시하면 소리 지르고 팔 붙잡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경찰 조사 끝에 그 여자 벌금형 받았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날 상견례 때처럼.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미안해. 어? 의심해서 미안해. 너 힘들었을 텐데. 목소리가 잠겼어요.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의심할 만했어. 나도 이해해. 그날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얼마나 놀라셨겠어.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 손이 따뜻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찰서 직인, 날짜, 사건 번호, 모든 게 명확했어요. 예비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나타난 그 여자는 정말 스토커였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믿어.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기댔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깊은 곳 아주 작은 틈새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의심이 풀린 후 저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결혼식 보완 얘기야. 보안? 상견례 때 그 일이 있었잖아. 어머니께서 결혼식 날도 그 여자가 나타날까봐 걱정하셔. 혹시라도 결혼식 망치면 안 되니까. 청첩장 가진 사람만 입장할 수 있게 입구에서 확인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 그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 예비 남편 목소리에 간곡함이 묻어 있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겠다. 미안해, 서윤아.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서.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청첩장 검사를 해?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게 무슨... 아버지께서도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네 엄마 말이 맞다. 손님들이 욕해. 좀 과한 거 아니냐. 결혼식에 청첩장 검사까지 한다는 게. 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근데 상견례 때 그 일 생각하면 이해는 가. 그 여자 진짜 이상했잖아. 결혼식 때 그 여자 또 나타나면 망하는 거야. 저도 속으로는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청첩장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니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예비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응, 근데 부모님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 그렇겠지. 나도 알아. 근데 진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한 거야. 그날 뭔가 문제 생기면 우리 둘 다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부탁이야, 이해해줘. 알았어.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려 볼게. 저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아빠, 엄마, 민준이가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아. 혹시라도 결혼식 날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다. 신랑 측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어쩔 수 없지. 우리도 그날 문제없이 끝나길 바라니까. 그렇게 하자. 청첩장 확인하는 거 우리 쪽 하객들한테도 미리 양해 구하마.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동의하셨어. 정말? 고마워, 서윤아.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저는 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병원 일로 오지 못했어요. 언니, 민준이는 바빠서 못 온대. 의사니까 바쁘겠지만 쥐 아내 될 사람 드레스 투어도 봐줄 시간이 없나? 좀 너무하네. 아, 어쩔 수 없지. 우리끼리 보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애써 숨겼습니다. 언니와 함께 드레스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흰 레이스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 집 동 입구에 서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서윤 씨 맞죠? 다름이 아니라. 낯선 할머니였어요. 언니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한데요. 할머님 누구세요? 제 동생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아, 나는 강민준이 그 아이 어렸을 때 키웠던 사람이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35살이지 올해? 결혼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내가 청첩장을 못 받아서 말이야. 예비 남편의 이름과 나이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민준 씨 어렸을 때 유모셨다고요? 그럼. 내가 그 아이 키웠지. 얼마나 예쁘던지. 할머니 얼굴에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청첩장을 못 받으셨어요? 글쎄 말이야. 아마 주소를 몰라서 그런가 봐. 나한테 못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왔지.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청첩장 하나만 줄 수 있나? 내가 키운 아이 결혼식인데 꼭 가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서윤아, 잠깐만.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민준이한테 연락하면 되는 걸 왜 우리한테 그래? 민준이한테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알고 있었어요. 확인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뭔가를 느낀 걸까요? 그때 할머니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할머니 눈빛에서 제가 감히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무엇에 홀린 듯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을 할머니께 건넸어요. 여기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갈게. 꼭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준이 잘 되는 거 봐야지.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청첩장을 품 안에 소중히 넣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빠르게 단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단지 밖으로 사라지자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이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왜 청첩장을 그렇게 쉽게 줘? 아, 미안. 미안은 무슨? 민준이한테라도 확인해봐야지. 진짜 유머 맞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이상한 사람들 꼬여서 결혼식장도 청첩장 확인하고 사람들 들여보낼 판인데 저런 사람한테 청첩장을 줘? 미쳤어?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언니, 잠깐만. 내가 다시 가서...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단지 입구를 빠져나가는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아파트 단지 모퉁이였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어요. 할머니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죠.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할머니 팔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상견례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예비 남편 뺨을 때렸던 그 스토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와 여자가 동시에 돌아봤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유머 아니죠?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아냈어요? 지금 결혼식장 와서 행패 부리려고 청첩장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준이 괴롭히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분노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할머니가 급히 여자 팔을 붙잡았어요. 은혜야, 안 돼. 여자의 입이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내 생각이 짧았어. 이거 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품에서 청첩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도 갈 권리가. 그만해 은혜야. 내가 실수한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청첩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가씨, 행복하세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여자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내가 말 좀... 가자 빨리. 기사 양반 갑시다. 할머니의 힘이 세졌습니다. 여자는 끌려가듯 할머니를 따라 택시에 탔어요. 그렇게 둘은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청첩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가 할머니를. 스토커 여자와 할머니가 모녀 관계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할머니가 예비 남편을 키웠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 여자는 예비 남편과 어떤 관계인 거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뒤에서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저 여자 상견례 때 그 여자 아니야?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랑 저 여자가 무슨 관계야? 거봐, 수상한 사람이라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당장 전화해봐. 이거 뭔가 이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 무슨 일인데? 누구? 드레스 고르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너 어렸을 때 키웠다는 유모라고 하시더라. 할머니? 응, 청첩장 달라고 해서 내가 줬는데. 근데 그 할머니 뒤따라갔더니 상견례 때 그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 스토커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 서윤아, 청첩장 줬어? 그 사람한테? 목소리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
다시 돌려받았어. 근데 소윤아, 잘 들어. 그 스토커한테 절대 청첩장 주지 마. 절대로. 알았지? 근데 민준아, 그 할머니가 정말 너 키운 분이 맞아? 당연히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야, 다. 그 여자랑 관련된 사람이면 다 위험해. 절대 청첩장 주면 안 돼. 민준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숨겨. 고소장도 다 봤잖아. 나 숨기는 거 없어. 그냥 조심해야 해. 그 여자 진짜 위험하다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서윤 양, 요즘 민준이가 병원 일로 너무 바빠서 피곤해 하더라고요. 시간 되면 한번 들려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해서 한약이라도 준비해서 갈게요. 한약을 지어서 예비 남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한약 봉지를 들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자가 있었어요. 상견례 때 나타났던 그 여자. 저는 차 문을 닫지 않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여자가 예비 남편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몸짓이 격렬했어요. 예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여자가 예비 남편 가슴을 손으로 밀었어요. 예비 남편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자 입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를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스토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은 뭔가요?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너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여자가 막았습니다. 그깟 돈 몇 푼 주면 우리 사이가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딴 돈 필요도 없어. 돈? 우리 사이? 그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예비 남편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기 전에, 아니 어쩌면 나를 만나면서도. 환승 연애,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 여자와 제대로 이별하지 않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여자를 버린 겁니다. 찰싹, 여자의 손이 예비 남편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어요. 예비 남편이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너 같은 놈, 정말.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주차장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자의 차가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급하게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예비 남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을 감싼 채 멍하니. 저는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비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서윤아, 잠깐만. 이거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 뭐가 오해야? 돈? 우리 사이? 이게 다 오해야?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뿌리쳤어요. 스토커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서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 다 봤어. 다 들었어. 네 입에서 나오는 말들 뻔해. 또 거짓말이겠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차로 향했어요. 서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결혼 취소야. 내가 저번에 말했지? 상견례 때. 거짓말이면 끝이라고. 우리 끝이야. 차에 올라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예비 남편이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서윤아, 제발 오해라니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백미러로 예비 남편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언니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얼굴이 왜 그래? 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언니, 민준이가 그 여자랑...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본 것, 들었던 대화, 돈, 우리 사이라는 말.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개자식이 환승연애를 했어? 정말 질 나쁜 놈이네 진짜. 언니가 주먹을 쥐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랑 결혼한다면서 옛날 여자는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서윤아, 일단 민준이한테 정확하게 따져 물어봐야 돼.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소리야. 나 다 봤어. 다 들었어. 그래도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지. 그래야 네가 후회 안 하잖아. 저는 언니를 올려다봤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해. 오해라면 그 여자랑 삼자대면 하자고 해봐. 거절하면 수상한 거고, 응하면 그땐 진짜 이유를 들어보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서윤아, 오해야. 진짜 오해라고. 예비 남편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가 오해야? 내가 다 봤는데. 아니야.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삼자대면 하자. 그 여자 불러. 셋이서 만나서 얘기해.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그때 물어볼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안 돼. 왜? 오해라며. 그럼 직접 만나서 풀면 되잖아. 서윤아, 그 여자는 스토커야. 아직도 그 소리를 해?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건 그게 예비 남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아니, 믿을 수 없어. 삼자대면 거절하는 거 보니까 확실해. 너 뭔가 숨기고 있어. 서윤아.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 아니, 이미 생각 끝났어. 우리 결혼 못해. 서윤아, 잠깐만. 내 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거절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수상하네. 잘한 거야. 이혼보단 파혼이 나. 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괜찮아. 저는 언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예비 남편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어요. 오해야, 제발 만나자.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비 남편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제발.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오해야. 진짜 오해라고. 그 여자는 스토커야.
그럼 그 여자가 누군데? 정확하게 말해봐. 그건 복잡해. 지금 설명하기 어려워. 복잡하다고? 스토커면 간단하잖아. 대체 누구야? 서윤아, 제발 날 믿어줘. 못 믿어. 돌아가. 예비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와 말다툼이 반복되었어요. 결국 파혼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서윤아, 정말 파혼할 거야? 뭔가 오해는 아닐까?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윤아, 이러지 말고 그 여자 직접 만나봐. 어떻게? 그 여자가 어딨는지도 몰라. 내가 좋은 방법 있어. 민준이 미행하는 거야. 미행? 민준이가 그 여자 만나러 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럼 그 여자 찾을 수 있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훈 오빠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해볼게. 다음날 언니 남자친구 재훈 오빠가 차를 몰고 왔어요. 언니와 제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재훈 오빠와 언니는 미행 작전 때문에 티격태격했습니다. 재훈 오빠는 별짓을 다 한다며 투덜거렸지만 결국 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비 남편 병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저녁 7시 예비 남편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출발한다. 우리는 예비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던 날 저는 지쳐 있었어요. 언니, 그만하자. 이거 의미 없어. 그냥 파혼할게. 민준이가 그 여자를 언제 만날 줄 알고 매일 이러고 있어. 야, 조금만 더 해보자. 며칠만 더. 서진아, 나도 힘들어. 매일 이러면. 오빠, 제발 며칠만 더. 재훈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오빠, 저거 봐. 다른 데 가잖아. 알았어, 따라간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예비 남편의 차는 어느 다세대 주택 골목에 멈췄습니다. 예비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어떤 집 현관문 앞에 섰죠. 문이 열리고 예비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집이야, 저기. 일단 기다려보자. 누가 사는 집 봐야지. 친구 집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차 안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예비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따라갈까? 아니, 여기 좀 더 있어 보자. 저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해야지.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직접 가볼까? 근데 뭐라고 말해?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지. 여기 누가 사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 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상견례 때 그리고 주차장에서 봤던 스토커라던 바로 그 여자요. 저 여자야. 저 여자잖아. 응. 여자는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저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저 여자한테 직접 물어볼게. 나도 같이 갈게. 아니, 언니, 나 혼자 갈게. 혼자 얘기하고 싶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위험하면 바로 전화해. 알았지? 응.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자를 따라 걸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자는 골목 끝에서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저는 뛰었어요. 저기요!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저를 보는 순간 여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어요. 당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왔어요? 따라왔어요. 민준이를.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발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누구예요? 민준이랑 무슨 관계예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길 위에 서서 바람이 저희를 스쳐 지나갔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근처에 카페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어요. 여자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카페가 나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여자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신 정말 스토커예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스토커요? 나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있고 그런 짓에 관심 없어요. 그럼 민준이랑 무슨 관계예요? 여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로 진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말해주세요. 제발. 여자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강은혜라고 해요. 민준이 누나고요. 물론 피가 섞인 누나는 아니에요. 30여 년 전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때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3살짜리 남자애가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친엄마가 직접 데려왔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서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예. 설마 그 아이가... 네, 강민준이에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위탁 양육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12살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동생처럼 키웠어요. 저희 엄마는 가난했지만 2 아이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느라 평생을 바쳤어요. 눈물이 은혜 씨 눈가에 맺혔습니다. 특히 민준이 교육에 힘썼어요. 그 애가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의대 보내려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민준이는 의대에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의대 재학 중에 친엄마를 찾게 됐대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친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설마 당신이 예비 시어머니로 알고 있는 그 병원장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민준이를 보육원에 버린 친엄마예요. 그럼 민준이를 키운 건 저희 엄마예요. 서윤 씨도 만났죠? 저번에 청첩장 달라고 부탁했던. 청첩장을 받으러 왔던 할머니, 그분이 예비 남편을 키운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내가 민준이한테 화가 났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계속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은혜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친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아들을 버렸다는 거. 그러다가 꽤 부자인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어요. 지금 가진 재력은 다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럼 왜 민준 씨를 안 찾았어요? 재혼한 남자한테 자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 찾으면 재산 문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이혼당할 수 있으니 찾지 않았죠. 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러다가 재혼남이 암으로 죽었어요. 유산 정리 다 끝나고 나서야 그제야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친엄마는 우리 엄마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싫었겠죠. 그래서 민준이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를 선택하면 병원과 병원장 자리를 다 물려주겠다고 했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생 성공을 꿈꾸며 살았어요. 의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눈물이 여자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민 끝에 민준이는 친엄마를 선택했어요. 우리 엄마와 연락을 끊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래도 키워주신 분을. 우리 엄마는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준이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가 더 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엄마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민준이 보내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봤던 그분 눈빛이 생각났어요. 청첩장 좀 달라고 했던 그 눈빛이요. 그 생각을 할 때 여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뭐라고요? 6개월에서 1년, 시한부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민준이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돌아오는 건 원치 않는데요. 그럼 민준이는 몰라요? 네, 모를 거예요. 엄마가 알리지 말라고 해서. 하지만 엄마는 죽기 전에 민준이 결혼식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갔던 거예요. 청첩장을 받으러 왔던 할머니. 그 눈빛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결혼 파혼하지 말아주세요. 네? 당신이 민준이랑 결혼해서 병원장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엄마 바람이에요. 아들이 성공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랑 저희 엄마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은혜 씨는 스토커도 내연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예비 남편이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 성공을 위해 은인을 저버렸다는 사실,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제 표정을 봤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서연아, 좋아. 어디서?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나 어제 은혜 언니 만났어. 예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다 들었어. 네가 보육원에 맡겨졌던 거. 박순자 할머니가 너 키운 거. 친엄마가 병원장인 거. 다. 예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왜 거짓말했어? 왜 은혜 언니를 스토커라고 했어? 예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 알았겠지만, 서연아, 나한테는 너가 필요해. 뭐? 우리 결혼하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병원도 물려받고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과 안정된 삶에 대한 집착만 느껴졌어요. 민준아, 너 진짜 그게 다야? 서윤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내가 보장할게.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너 은혜 언니 스토커라고 했잖아. 옛날 다른 사람 고소장까지 가져와서 거짓말했지? 그건 계획적으로 날 속인 거야.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아? 예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준아, 너 키워주신 그분 지금 암투병 중이라는 거 알아? 예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췌장암, 6개월에서 1년 시한부래. 그래서 너 결혼식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한테 찾아온 거야. 예비 남편이 뒤로 물러섰어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몰랐어. 나 전혀 몰랐어.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말 몰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몰랐다고? 그건 네가 성공을 선택한 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너 키워준 분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서윤아, 나 몰랐다니까.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서윤아, 제발. 나 너랑 결혼 못해. 이게 내 최종 답이야. 서윤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예비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강 바람이 차가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원했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깨진 결혼에 대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걸었어요. 앞만 보고. 파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어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윤 씨, 저예요. 강은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전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네? 친엄마한테 병원 포기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 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엄마 암투병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반대했대요. 하지만 결국 아들 뜻을 꺾을 수가 없었나 봐요. 지금은 매일 병원에 와요. 엄마 곁을 지키고 있어요. 치료에 전념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엄마요? 많이 좋아하세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전하고 싶었어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돌아갔습니다. 키워준 어머니 곁으로 병원도 성공도 다 버리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감,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슬픔,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는, 안타까움, 조금만 더 일찍 그랬더라면.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만약 제가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민준이는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떠났기 때문에 민준이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의 하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민준이도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담담했어요.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도 키워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지난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거짓말한 것들을 사과했습니다. 담담한 문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족이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